그 우리 동네에 그 저기 어떤 사람이 힝 이런 데서 그 흉내내다가 결국은 그 사람이 틱장애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흉내내다가 자기도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났는데 지는 흉내내다가 이제 그 사람한테 이어받은 거예요. 참 이런 것처럼 이제 이렇게 틱장애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반복적이고 억제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고 목적이 없는 것 같은 이 행동을 운동 행동을 계속 하게 되고. 자, 이래서 이제 그 쉽게 말하면 운동 장애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이 운동을 안 하는 거지. 쉽게 말하면 정상적인 운동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다 이렇게 해보세요, 뭐 이렇게 다 돼야 되는데 이게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네. 자, 그게 안 되는 사람. 근데 이제 별로 이제 이런 사람들을 이제 보면 어떤 사람은 뛰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이게 제대로 뭐 기어다니는 게 전혀 불가능한 사람이 있고, 막 이런 게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보기가 좀 드물 거예요. 저도 아직까지 뭐 특별히 보지를 못했습니다만은. 자, 그것이 이제 운동 장애가 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불안 장애예요. 불안 장애는 뭐냐면 제가 설명을 먼저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말 그대로 애착 대상과 분리되는 거. 자, 이게 이제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생긴단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울고 있는데 엄마가 안 와. 그러면 울고 있는데 엄마가 안 오면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반응을 해요? 더 크게 울죠. 더 크게 안 울어요? 처음에 응애 하고 오는데 엄마가 빨리 와야 되는데 엄마가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 아이는 굉장히 불안한 거죠. 불안하니까는 어떻게 목소리를 더 높여야 되죠. 어린아이가. 그래서 울음소리가 더 커져. 그 울음소리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엄마가 안 와. 그럼 이 아이는 어떻게 돼? 그냥 죽는 신용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아이가. 그래서 응애! 하고 넘어가 버리잖아. 그러면 이제 엄마가 죽었는 줄 알고 얼른 와가지고 막 그때 가서 이제 젖주고 그러면 우리 엄마는 내가 죽는 신용을 해야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네? 그때부터 이제 아이는 이제 그냥 툭 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학습이 되고. 자, 그래서 이 불안장애는 건 애착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자, 엄마하고 나하고 이렇게 가까운데 엄마가 나한테 가까이 안 오는 거야. 그럼 내가 이렇게 필요할 때 엄마가 옆에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야. 그러니까 분리된 것 같은 거야. 그 분리된 것 같으니까 불안한 거죠. 혼자 있는 것 같으니까 불안한 거죠. 자, 그래서 분리되는 것을 정상적인 발달 과정과 비교하여 부적절한 정도로 두려워하거나 걱정하는 데서부터 출발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 불안장애, 그래서 어린아이 때에 이 엄마가 될 수 있으면 이 어린아이를 훌륭한 인격자로 키우려면 0세에서부터 18개월 동안 1년 반이에요. 1년 반 동안에 그 아이 옆에서 엄마가 늘 옆에 있어야 돼요. 그 아이가 침얼대면 바로 손이 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엄마가 있어야 되고, 그 엄마가 그 옆에서 늘 그 아이 곁에서 있다는 것을 아이에게 인식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아이가 불안을 안 느낀단 말이에요. 그 불안을 안 느끼니까 신뢰감이 생기고 이 아이는 편안한 거죠. 근데 이게 안 되면은 이 아이는요, 어렸을 때부터 불안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에게 불안 장애로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항상 있다가 엄마가 나 또 버리고 가면 어떡해? 그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가다 보면 그 아이가 어렸을 때 부부가 이혼을 했어. 자, 이혼을 했을 때 이 아이는 심각하잖아요. 내가 아빠를 쫓아가야 돼, 엄마를 쫓아가야 돼. 이 아이가 얼마나 이게 심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빠를 쫓아가면은 이거 어린아이 때는 엄마보다 아빠가 어떻게? 아빠보다 엄마가 더 좋지 않아요? 대부분. 그래서 엄마가 간대. 자, 그런데 또 이제 엄마가 이제 또 나만 또 이렇게 또 하다가 보면 또 엄마가 또 시집가면 어떡해? 애들은 벌써 또 그거에 이제 또 생각되는 거야. 그러면 엄마가 시집가면 나 어디다 버려? 내 고아원이나 이런 데도 버리면 어떡해? 불안하지. 막 이렇게 되다 보면 이제 그 아이는 굉장히 이제 나중에서도 이제 그 성장을 했을 때 의처증도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분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해지는 것이고.
예, 그래서 이렇게 교제를 할 때도 금세 뭐 또 떠나갈 것 같아서 막 애착을 느끼고 밀착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불안장애다. 네. 그다음에 이 불안장애라고 하는 것은 뭐든지 꼭 뭐 걱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분리된다고 하는 그거에서부터 떨어지는 게 이제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있으면 막 죽을 것 같아. 예? 막 그래서 누구랑 있어야 되고. 이것도 굉장히 살면서 위험한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성장을 했을 때 사춘기나 또 이렇게 그 결혼할 나이 때 혼자 있으면 난 죽어도 못 살아. 그러면 어떡할 거야? 누군가 같이 있어야 되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또 인생에 또 많은 위험과 또 무너지는 기회도 될 수 있는 것이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불안장애, 불안장애 여기서는 이제 지금 이 분리 떨어진다. 예, 그러니까 이거 이제 그 분리된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분리된다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내가 혼자서도 잘해요. 이거를 잘해야 되는 걸 혼자서도 잘해요. 예? 근데 혼자서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혼자서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였어. 여기 성장을 해도요. 어떤 사람은 자기 혼자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누구랑 같이 해야지 가는 거야. 예. 이게 굉장히 또 인생에서 힘든 거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인생을 살면서 요즘에는 남편이 먼저 갈 수도 있고 아내가 먼저 갈 수도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혼자 되는 연습을 좀 해봐야 돼. 예. 그래서 사람은 늙어서 어차피 혼자 있다가 가는 거잖아. 예. 마지막에 거의 다가 대부분의 99%가 혼자 있다 가잖아. 아닌가? 둘이 같이 부부가 죽나? 한시에. 그래서 사람은 어차피 홀로 태어나서 마지막에 갈 때 혼자 있다 가는 거다. 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혼자 있을 때 자기를 잘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훈련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혼자서도 잘해요. 이게 독립. 근데 요즘에는 독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면 자녀들이 이렇게 이제 저 엄마 뱃속에 이제 이 엄마 집에서 있단 말이에요. 자녀들이 둘이 있다가 하나가 나갔어. 나갔으면 여기서 자기도 가정을 이루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자녀들이랑 잘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걸 못하니까 나중에 다시 여기서 결혼했으니까 애도 낳고 그러니까 3명 내지 4명을 다시 끌고 엄마 집으로 오는 거야. 여기서 또 뜯어먹고 사는 거예요. 응? 캥거루 가족처럼. 그 혼자서도 잘해야 되는데 혼자서 잘 못하니까 이게 독립이 안 되는 독립. 예, 엄마가 계속 도와줘야 되고 시집 갔는데도 계속 엄마가 돈을 대줘야 돼. 아니 시집 갔으면 왜 엄마가 돈을 대줘? 자기가 엄마를 돈을 대줘야 되는 거 아니요? 아닌가? 근데도 시집 갔는데도 계속 뜯어가는 건 부모님한테 계속 뜯어가고. 그런 사람 여기 5명이네.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문제가 돼요. 독립. 이제 혼자서도 잘해요. 이거를 요즘에 안 되니까 TV 프로그램에도 요즘에는 혼자서도 잘해요. 그것도 뭐 하더구만. 그런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혼자서도 잘한다. 여러분 혼자서도 잘해요? 전부 다 못하는구나. 큰일 났네. 자, 그래서 분리불안 장애가 되면 안 돼요. 물론 사람은요, 이게 혼자 있다가는 외로움이 있지. 그 외로움도 잘 극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외로움을 극복하지 못해봐봐. 그럼 얼마나 그 문제가 심각해. 그죠? 그 심각한 거예요, 인생에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외로움이 싫다. 다 싫지. 인간은 다 외로움이 싫어. 좋아. 그러나 외로움이 싫지만은 그러나 그 외로움을 잘 극복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걸 견뎌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 견뎌봐. 그러면 얼마나 이게 문란해지겠어요. 문란해질 뿐만이 아니라 인생 망가지는 것이고 그냥 아무나 막 옆에 같이 막 데리고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심각한 문제까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분리, 원래는 사람은요, 그것은 분리잖아. 분리. 떨어져 나가야 되잖아. 자식이 나이가 되고 저기가 차면 부모로부터 떨어져 나가야지.
그 부모로부터 안 떨어져 나가니까 계속해서 부모 밑에서 파먹고 사니까는 부모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응? 아니 자식을 왜 대학까지 공부시켜? 대학까지 공부시켜가지고 네가 혼자서 하라고 해서 지가 혼자서 가서 살 수 있으니까 결혼도 시켜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다시 또 2, 3년 살다가 또 애 낳고 또 왜 또 엄마 집으로 들어와서 사냐 이거요. 엄마 집 욕심이 나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분리불안장애. 그 다음에 선택적 함구증이라는 게 있어요. 선택적 함구증. 다른 상황에서는 말을 할 수 있지만 학교에서처럼 말을 해야만 하는 사회적 상황에서는 지속적으로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오와. 자, 이게 이제 요거를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집에서는 말 잘해. 네. 근데 학교 와서는 말을 안 해. 네. 그리고 또 앉아서 지들끼리는 막 떠들어. 나와서 발표해봐라, 발표해라 그냥 자기소개도 못해. 안녕하세요, 유광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고 들어가. 자, 이런 것도 또한 선택적 함구증이다. 그래서 함구, 입을 딱 닫아버리는 거죠. 네. 자, 이런 그 사람들이 내가 실수할까 봐, 또 말 잘못해가지고 창피스러울까 봐. 아니 근데 여러분 사람이 말하는 동물 아니요? 네? 근데 무슨 말을 뭐 잘하고 못하고 어디서 그냥 와서 그냥 편안하게 하면 되지. 뭘 말을 잘해야 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긴장이 되고,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는 떨리는 거 아니요? 그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진땀 나는 거 아니요? 그죠? 그 여러분이 그래. 자기 소개 한번 하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막 와가지고 저기 앉아가지고 교수님 나는 절대 자기 소개하면 여기 못 옵니다.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끝까지 소개 안 시켰어요, 제가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렇게 힘든 거예요? 왜? 편안하게 말하면 되지. 자, 그 다음에 특정 공포증이라는 게 있어요. 주위의 대상이나 상황을 회피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불안하게 여긴다. 자, 이게 이제 공포도 물론 사람은 공포를 느낄 때 있지. 그러나 이 사람은 특정이에요, 특정. 어떤 것에 대해서 특별히 공포증을 느끼는 거예요. 또 뭐에 대해서는 공포증. 여러분이 저기 그 고무풍선 같이 이렇게 뽕 늘어났다가 이런 달걀, 달걀 같은 이런 거 이거 무서워요? 네? 달걀 무섭냐고 이게 고무풍선 같이 이렇게 조그만 것들 이런 것들 방울방울 안 무섭지. 네덜란드 사람들은 그게 제일 무서운 거야. 귀신이 있기 때문에. 네? 네덜란드의 귀신은 그거요. 네. 근데 여러분한테 귀신이 뭐요? 그냥 머리 그냥 산발하고 입에 피 흘리고 그냥 막 그게 귀신이지만 하얀 속옷 그게 귀신이지만은 네덜란드 사람들은 고무 방울 이게 귀신인 거예요. 서로가 이제 문화가 다른 거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제 그 공포에 대해서 특정한 것에 대해서 공포를 느끼거나 또 주위의 대상이나 상황에 따라서 엄청 공포를 느끼는 사람이 있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공포증에 시달리고 있는 거다. 이것 또한 불안장애에 속하는 것이다. 그래서 불안장애를 지금 생각을 해볼 거예요. 불안장애에서 크게 세 가지. 분리, 나눠지는 것에 대해서 불안한 것. 네? 그러니까 나눠지는 거에 대해서 불안한 거. 그러니까 떨어져 나가는 거에 대해서 불안한 거. 이게 이제 불안장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사람은요. 어차피 만나면 헤어지게 돼 있어. 그죠? 인생이라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와서 빈손으로 와서 만나고 부모님을 만나고 만날 사람 만나고 갈 때는 또 헤어져서 가는 거잖아. 이게 인생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함께 영원히 이건 있을 수 없는. 예? 너랑 나랑 영원히 행복하게 살자. 어떻게 해요? 우리 행복하게 살아.
그래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래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너랑 나랑 잠깐 행복하게 살다 가자.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영혼이야? 응? 네. 그러니까 잠깐이면 어떻게? 있을 때 잘해야지, 그죠? 네, 있을 때 잘. 그래서 항상 사람을 이렇게 분리한다는 거 이게 원칙인데도 사람들은 그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엄마 떨어지면 죽는 줄 알잖아. 네, 죽는 줄 알아서 막 울고 소리치고 난리치는 거 아니야.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불안장애, 함고, 그 다음에 말 안 하는 거, 이거 말 안 하고 입 닫고 있는 거, 그 다음에 공포, 이거 역시 다 불안장애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요. 자, 이번에는 외상 및 스트레스 관련 장애를 보겠습니다. 반응성 애착 장애라는 게 있어요. 영아기 또는 아동기의 반응성 애착 작용에는 현저하게 장애를 보이고 발달적으로 부적절한 애착 행동 양식이 특징이다. 자, 이것은 이제 9개월 이상이 되면 낳자마자 알 수 없고요. 그래서 이 반응성 애착 장애라고 하는 것은 9개월 이상이 되어야지 나타나는. 아동은 보호자와 일상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동안에 긍정적인 감정 표현이 약하거나 아예 없는 편이며 감정 조절 능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공포, 슬픔, 쉽게 화를 내는 부정적 상태를 나타낸다. 자, 그리고 어린 아동이 성인 또는 또래와 상호관계를 맺는 능력에 현저하게 손상을 주고 아동기의 여러 영역에 걸친 기능적 손상을 초래한다.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응성 애착이다. 자, 애착이 뭐예요? 서로 밀착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밀착을 해야 되는데 이 밀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런 긍정적인 감정 표현 이런 거나 이런 게 약해. 아예 또 없을 때도 있어. 그래서 뭐 있으나 마나. 그 다음에 이게 보면 감정 조절 능력이 제대로 발휘되지가 못해요. 그래서 공포, 슬픔, 그 다음에 쉽게 화를 내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보면 이 사람이 말이죠. 인간관계에서 내가 하는 지금 이 말과 행동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고 말과 행동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네, 그래야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그런데 요 사람들의 특징은 그냥 내가 이 하는 말이 무슨 영향을 미치는 거다.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그냥 막 나오는 대로 해버려. 나오는 대로. 행동도 막 나오는 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가깝게 친구를 사귀려고 하는데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는 그런 사람하고 친구 사귀고 싶겠어요? 얘기를 해보세요. 그런 사람하고 친구가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왜냐면 그런 사람들은 내가 상처받기 쉽지 않아. 내가 아무리 내가 그 사람한테 잘한다 할지라도 순간적으로 말 확 뱉어버리고 막 이래버리면 내가 오히려 상처를 받으니까 꺼리게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애착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 되잖아요. 관계. 그래서 관계를 해서 오래 가야 되잖아. 오랫동안 가서 정말 이렇게 애착을 서로 이렇게 서로 친구 관계라든지 연민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으로 이게 애착해서 오랫동안 이게 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이게 오랫동안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친구를 사귀는데 어떤 사람은 3개월도 못 가. 친구가 3개월도 못 간다. 그럼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애착 형성을 할 때에도 인간관계에서 내 말이, 내 행동이, 또 내 생각이 상대방에게 미치는 영향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말도 좀 이렇게 한번 걸러서 행동도 한번 걸르고 생각도 한번 걸러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참 얼마나 좋겠냐. 자, 그래서 이제 이 서로 상대방과 이렇게 관계하는 거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문제. 자, 이런 사람이 되면 친구도 오래 못 사귀고,
그 다음에 부부간에도 오래 못 가잖아. 예. 그 다음에 또 모든 사람들하고도 결국은 어떻게 저 혼자 남지. 예. 혼자 남으니까 또 이제 뭐 금세 막 성질내고 예. 말 이렇게 하면 자기 마음에 한 개만 안 들어도 지금까지 다 좋았다가 막 성질 한 번만. 그러니까 인생에서 이 인간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화를 낼 때, 분노가 일어날 때 그 분노를 내가 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보고 분노를 내야 돼. 예? 자, 그 분노도요. 예, 분노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분노는 내는 게 좋아요, 안 내는 게 좋아요? 네? 말해보세요. 분노는 안 내는 게 좋다. 그 문제 있는 사람. 화를 왜 안 내? 내야지.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화를 낼 거는 내야 되고 말아야 될 거는 말아야 되는 거죠. 이게 분노를 관리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분노를 아예 안 내. 분노를 아예 안 내는 사람은 그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그거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일본이 우리 대한민국을 쳐들어와서 우리를 압제했어. 자, 그러면 그냥 여기 분노 안 내고 그냥 일본이 시키는 대로 다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거 안 되겠다. 여기서 해방을 돼야지. 우리가 독립을 하자. 그래서 의로운 분노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의분이라고 해요. 그죠? 의분을 일으켜서 대항을 해야죠. 그죠? 아니 전쟁이 일어났어. 북한이 쳐들어왔어. 그러면 이게 분노 안 내게 하면 쳐들어왔어. 쏠라면 쏴. 죽이려면 죽여자. 이러면 이거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의분이잖아. 의분. 그치? 곽재우 이런 사람처럼 의로운 분노를 일으켜서 나라를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라를. 그래서 이 분노라는 게 분노가 다 나쁜 게 아니라 의분이 있잖아. 의분. 의로운 분노. 근데 또 분노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잖아. 때로는 이게 분노가 이렇게 해서 성질내서 참 이렇게 막 망가뜨리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인생을 살펴보면 실패한 사람을 거의 다 보면 99%가 실패한 사람의 99%가 그게 참지 못해서 실패하는 거야. 성질 한번 그때 참았어야 되는데 아이 다 때려쳐 막 이러고 막 성질 한번 부리고 나오니까 끝난 거 아니야. 그때 참았어야 되는데 그때 못 참아가지고 참 이런 것을 보면 이게 분노라고 하는 것은 내야 될 때는 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를 안 내고만 있다. 자, 그러면 안 내고 있는데 물론 성격이 뭐 그런다면 괜찮아. 근데 내가 이 분노를 계속 참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참고 있으면. 분노를 계속 참고 있어봐야 어떻게 돼? 쌓여서 어떻게 돼? 쌓여서 그냥 지가 죽어. 지가 죽어. 분노 이 속이 막 끓잖아. 그냥 막 이게 막 속에서 막 그냥 부글부글 끓는데 그 부글부글 끓으면은 그 문제가 안 생기겠어.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가 병들어서 죽는다 이거. 그러니까 분노는 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는 과감하게 내고 또 이것이 내게 도움이 안 된다. 분노를 내가 지금 냈을 때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내야 돼 말아야 돼. 말아야지. 도움도 안 되는 걸 뭐하러 그걸 분노를 해가지고 성질 더러운 사람으로 지키나. 그렇잖아요. 만약에 되지도 않고 괜히 혼자서 화내봐. 아우 저 성질 더럽네 저거. 아우 저 상대 못할 인간이야. 이렇게 돼버리잖아. 그렇기 때문에 분노를 내가 낼 때도 예측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결과 예측을. 그 결과 예측을 잘해서 내가 이것을 분노를 내서 얻어질 게 무엇이고 이룰 게 무엇인가 이거를 잘 살펴봐가지고 얻어질 게 많으면 분노 내야지. 근데 얻는 것보다 잃어버리는 게 더 많다. 그러면 분노 내지 말아야지. 그래서 분노도 조절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조절. 그래서 요즘에 분노 조절 장애 얼마나 심각해. 분노 조절을 못해. 분노 조절이 안 되니까 장애잖아. 그러니까 내가 막
분노대로 막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이렇게 그 이상한 사람 되고 막 칼로 다 찔러 죽이고 막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죠.